자, 내돈내산 제네시스 추천 도서입니다. 자, 이 책은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돼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절판됐습니다. 중고책 있는데요. 꽤 비쌉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할 때 하는 시점으로 중고책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가장 싼 게 4만원. 4만원. 가장 비싼 거는 22만원. 22만원. 엄청나죠. 어떤 책이 도대체 이러냐. 바로 이 책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 미디어에서 나온 건데, 누가 쓰는지 보십시오.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개인이 쓴 게 아니고, 정부 어떤 정책 기관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죠. 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미리 보기를 살짝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67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럼 2008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제네시스 박 채널 제네시스 박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죠. 머릿말, 인간은 태어나면서 망각의 강을 건넌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다. 약간 좀 이게 책의 어떤 그 레벨이 다르잖아, 우리가 지금.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그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아파트 투자의 정석이라고. 저는 굉장히 그 제목이 민망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었는데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게 좀 되는데, 좀 깨알 홍보를 좀 하고요. 그랬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제가 쓴 그런 아주 졸적, 그런 류의 책하고는 좀 완전히 급이 다릅니다. 2007년 1월부터 3개월간 국정 브리핑에 총 22회에 걸쳐 실린 연재물을 단행본으로 묶은 거다. 실록 부동산 정책 40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정 브리핑 특별기획팀 이렇게 나오고, 제목만 살짝 좀 보도록 할까요? 파트 1. 대한민국 부동산의 허와실. 이렇게까지 많이 풀었습니까? 뭘 풀었냐? 돈을 풀었다는 거지. 큰 칼이냐 작은 칼이냐. 이제 유동성과 부동산. 벌써 이제 첫 파트 1이 이제 돈에 대한 거. 요즘에는 이제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들 하시지만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죠. 이걸 보고 이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부동산 투기 누가 부추기냐. 특히 이제 저는 너무 좋았던 게 부동산이 심리와 정책 불신.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정책의 어제와 오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이제 2007년에 나온 거니까 2006년에 뭐가 있었어요? 실거래가 신고한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리고 지금 몇 년 지나서 지금은 뭘 실거래 신고하고 있죠? 임대차 신고하고 있죠. 그렇죠? 자, 안정적 주택 공급 이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번 가수요 억제와 실수요 전환. 치솟는 분양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운 좋으면 주택 뽑기 당첨. 아무리 자본주의 체제라지만 토기 투지 억제와 토지 공개 좀 해야 되겠냐? 지금 토지거래 허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보면은 계속해서 사이클이 그냥 돌고 돈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강남 공룡에 소 몇 마리 던져준들 양이 채워지겠냐. 뜨거운 감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지금도 똑같죠. 대통령도 깨지 못한 파라군. 지금도 안 깨져 있는데. 서울을 차라리 방치하는 게 어떻겠냐. 자, 그리고 이제 발상의 전환, 주거 복지 정책. 어쨌든 이제 공공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제시한 게 이제 전월세 보호 대책. 지금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가 좀 많이 문제가 됐죠. OECD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공격을 한다고 해요. 야, 너희처럼 그래도 탑10 안에 드는 나름 선진국인데 어떻게 아직도 이게 전세 보증금 같은 이런 사금융, 개인 사자, 사금융을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고 있냐. 부끄럽지 않니? 약간 이런 거죠. 정부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거 복지와 예산 부족의 딜레마. 이게 정부에서도 뭔가 이렇게 공공으로 쫙 하면 좋은데 말 그대로 예산이 없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떤 레미안이라든지 자이라든지 개인, 민간 그 브랜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그 안타까운 현실. 이런 게 있고,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바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교훈과 시사점을 해가지고 아주 책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부동산 신호등 세우기 40년 걸렸다는데 지금 그 뒤로도 지금 벌써 한 20년 가까이 더 흘렀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다 가격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다 정책 어떻게 다 사이클 돌아가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 그럼 도대체 이 책을 어디서 봐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책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 꼭 부동산 책이 아니라 다른 책, 자기계발서도 있고 그런 것도 웃돈이 많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되고 있고요. 국회 도서관에 가면 보실 수는 있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렇게 좀 그 카피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저작권 때문에 전체는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야 그럼 너는 파트 1을 해, 너는 파트 2 하고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저작권 이슈가 있으니까 좀 그렇고 저는 다행히 가지고 있죠 이렇게. 부동산 그때 처음 공부할 때 2014년도, 2013년 이제 그때 2012년, 13년도에 경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근데 저는 낙찰은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LTV 70%를 푸는 걸 보고, 내가 지금 경매할 때가 아니구나. 곧바로 일반 매매 가가지고, 첫 집을 그때 3억 3,500에 샀어요. 대출도 잘 나와서, 대출 2억 5천 나오고, 금리 한 2.3%였나, 4%였나? 그냥 거저 그냥 샀었죠. 그리고 이제 2014, 이제 15, 16년도에 열심히 투자를 했고, 그때 제가 이제 서울 수도권 매수하면서 매도 전략이 뭐였냐면, 19년도에 이제 공급 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였는데 그 박근혜 정부 주택 정책 되면은 2019년, 20년이면은 서울이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나는 시점이었어요. 제초안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좀 털고 나오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더니 저를 이상한 사람을 취급을 하고 임대사업자를 묶어야 된다고 하면서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대응을 했던 건데 그때 이제 많이 주변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이걸 얼른 샀어요. 책값이 얼마냐? 12,000원. 싸다 싸. 팔 생각 없어요. 빌려줄 생각 없어요. 미안해요. 묻지 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주변의 도서관 그리고 국회 도서관 그런 데 좀 보시면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머릿속에 좀 넣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책에 리뷰가 하나 달렸네요. 이 좋은 책에 리뷰가 하나 달렸어.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요. 정말 좋은 책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좀 잘 보시면 뭐 어설픈 뭐 부동산 관련된 제가 쓴 그런 책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이거 하나 보시고 제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이렇게 구독하시고 보신다는 거는 세금,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게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많이 힌트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족하지만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저라도 열심히 봐서 우리 방송에서 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은 나눠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굳이 불필요한 돈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그러면 서로가 좋지 않겠습니까? 뭐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안타깝지만 이거는 제가 태그를 달 게 없네요. 제가 이제 여기 제품 소개하면은 뭐 약간의 뭐 6% 정도 수수료 받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아쉽지만 없다. 이거는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같이 보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석 명절 연휴 직전에 급하게 라이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 제가 막 이런 거 막 인사를 하고 뭐 그런 거를 좀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에 좀 이런 게 없는데 그냥 그러려니 좀 이해해 주시고 즐거운 추석 명절 가족들과 잘 보내고 특히 왔다 갔다 할 때 저 포함해서 교통 이렇게 안전운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